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이제 변호인 강의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급대리 원칙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신급대리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 쉬고 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원본을 제출한다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사본은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2번을, 꺽수 2번 할 차례인데, 이 사본이면 정식 선임 선고서 아니죠. 굳이 욕심을 내본다면은, 자, 원본이 아닌 사본이면 적법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여기까지는 변호인이 아닌 거죠. 변호인이 아닙니다. 변호인이 아닌데, 변호인이 아닌 상태에서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자 무효죠.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도 무효고, 나중에 원본을 첨부해서 다시 접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식재판이 기간이 지났으니까 적법한 정식재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제출할 수 없고요. 나중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원본을 첨부해서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요건을 추보하는 거 인정 안 된다. 확실성 때문에 추한이 인정 안 된다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송행위에서 말씀드렸고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은 여러분 선임서를 작성만 하면 안 되고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출이 있어야 돼요. 제출이 있어야 되고 제출했으면 그 서류만 보면 되니까 서로 나중에 이건 위임 계약이 맺혀더라도 선임의 효력이 없다.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볼 필요 없고 하여튼 수사기관 법원에 대한 소송이니까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다. 제출이 필요하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요 문구만 기억하면 돼.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래치가 안 갔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위임 계약이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죠. 선임서만 제출했으면 효력이 된다는 거, 제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요건 별표 3개 쳐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은 다른 거예요. 사선 변호인은 분명 계약이고 사선 선임은 계약이에요. 변호인하고 그다음에 법배직형,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 하는 계약인 것이고, 국선 변호인은 무등한 됐죠. 법원이 한다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재판이라 했지만 엄연한 결정이죠. 결정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임은 행위로서는 두 개가 인정되지만 성의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약이고 하나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의 재판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선임의 효과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변호인은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서 할 거겠네. 그러나 선임이 돼야만 비로소 변호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다가 보조자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보조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이 있어야 돼요. 선임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잘 봐요. 선임서 없이 제출됐죠. 상소유서 이건 무효죠. 위법 부적법 무효죠. 부적법 무효고, 나중에 제출이 지난 후에 선임 제출해도 이런 추한이 인정되지 않는 나중에 추한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엔 요것만 아시면 되고 이 판에 별도로 볼 필요 없어요. 판에 별도로 볼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볼 필요 없고 이것도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변호인이 선임서도 제출한 상태에서 뭘 제출했으면 무효죠. 변호인이 아닌 사람이 남편도 아닌데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이 된 다음에 뭘 제출해야 되는데 선임도 되기 전에 제출해놓고 나중에 선임서를 제출했다. 이건 이제 추한인데, 추한은 추후 보완인데 추후 보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그때 되지, 추후 보완은 절차의 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의 확실성 때문에 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요것만 보시면 되고,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신급대리 원칙인데, 신급대리. 이건 나중에 상수할 때, 변호인은 여러분 이제 정리해보면, 요거는 좀 중요한 거네요.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 선임은 신급에 미치는 거니까, 신급마다 선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건 더 쉽게 말하면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교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신급대리 원칙이죠. 그래서 신급이라는 것은 종합하게 선고시가 아니라 상소에 의해서 이심을 발생할 때까지인데, 여러분 요 상소에 요거다 써볼까? 소송 기록 송부시까지. 소송 기록 송부시까지입니다. 소송 기록 송부시까지요. 그럼 여러분 요걸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같이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같이 그려볼게요. 1심에서 1번 판결 선고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심을 원심이라고 하는데, 원심
피고인이 있겠고요. 여기 피고인이 있겠고, 여기 원심 변호인이 있겠죠. 원심 변호인이 있는데, 아직 판결 선고가 끝난 게 아니니까, 원심 변호인이 1심에다가 2번 항소장을 제출해요. 국정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이 1심 법원에서 이 항소장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기록을 첨부해서 이거를 요 두 개를 소송 기록이랑 항소장을 3번 항소심으로 2심으로 송부하죠. 2심으로 가는 거예요. 항소심으로 가는 거야. 이해 되시죠? 그러면 요 기록을 송부할 때 여기까지 기록을 송부할 때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2심이 시작되는 거죠. 기록 송부할 때부터 2심이 시작되는 거야. 기록을 송부받을 때부터 2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선고했다고 2심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심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죠. 기록이 넘어가야 2심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결 선고 시가 아니고 기록이 넘어갈 때까지죠. 그러니까 따라서 원심 여기다 쓸게요. 소송 송부 시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쓸게요. 소송 송부 시까지니까 원심 변호인이 아직 변호인이 신급되니까 원심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2심이 끝난 게 아니거든. 판결 선고돼. 그러니까 원심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항소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급되니까 제한고인이라고 하는데 제한고인이 피고인이야. 1심에서만 변호사면 제출했죠. 그러면 얘는 1심만 변호인이죠. 원심과 제한고심과는 별도의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1심에서만. 이제, 그러면 이게 3심이 보기에는, 대법원이 보기에는 원심이 2심이고, 설명이 꼬이네. 원심이 2심이고, 1심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출하고, 원심 2심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죠. 그러면 2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닌 거죠. 아직 변호인이 아니야. 1심에서만 변호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한고 변호인이 1심 명의로 제한고청 제출했다. 라고 했을 때, 변호인 제출 없이 변호인명이 제출되는 거. 이거는 효력이 있을 수가 없죠. 아직 2심에서는 변호인 제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서를 먼저 제출해야 되는데 1심에서만 선임을 제출했죠. 원심은 2심인데 여기서 2심이 원심이한 요거는 항소심을 기준으로 보면 1심이 원심이지만 이건 지금 대법원 결정이니까 3심의 기준으로 볼 때는 2심이 원심이고 그냥 앞에는 1심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1심에서만 제출했고 2심은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출 없이 한 것은 당연히 항고장은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먼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판에는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항상 항소장 먼저 제출해야 돼요. 변호인 선임서를 먼저 제출해야 되지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했죠? 여러분 공소 제의전을 두고 자면 수사인데 수사는 우리가 1심까지 수사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까지 1심까지 효력이 있는 거야. 수사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요것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신급대리지만 앞에 여기 수사가 있었으면 수사는 언제까지 1심까지 효력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서 수사에 선임했을 때는 1심까지는 변호를 또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인은 가급적 계속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는 요거는 좀 아직 나중에 할 거니까 환송 또는 이송은 이거는 원상이 복구되는 거죠. 원상 복구되는 거죠. 파기환송되면 복구되는 거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인 항상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야.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그림을 그려드리면 효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1심에서 변호인이 갑이라고 쳐볼게요. 변호인이 갑이면 신급 대리니까 뭐 굳이 말하면 2심에 올라가서 교체됐어요. 2심에서 변호인 1로 교체됐어요. 신급 대리니까 수사하고 1심은 변호인 갑이 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한번 수사를 선임하면 판결까지 받아봐야 교체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서 파기환송이 되는, 요것만 그리면 돼. 파기환송이 되고, 보통은 이제 환송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환송되면 이게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을이 없어지죠. 그럼 다시 갑의 효력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1심에서의 원심이, 1심이죠. 또 1심이 원심에서 선임은 파기환송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판결에서 원심이 나오면 항상 그 판례 기준으로 앞에 심을 원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변호는 웬만하면 효력이 있다가 원칙인 거예요. 효력이 있다가 원칙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죠. 잠깐 요것도 하고 시작해야 되겠네. 넘어갈게.
변호인은 상속권이 있다. 여기 뭐냐면 원심 변호인이 상속권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아직 신급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상속자를 제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신급되니까. 상속법이 이유가 뭐죠? 이유가 원심 변호인 상속권 인정하고 있죠. 여기 상속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야. 상속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선고 시점부터 잠깐만요. 이렇게 효력이 발생할 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공백 기한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지웠네. 아무튼 기록이 넘어갈 때까지는 원심 변호인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원심 변호인이 상속장을 제출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로 4번은요. 가로 4번은 요거는 병합이죠. 병합. 여러분 추가 기소했어. 추가 기소되면 자 사기죄였는데 횡령죄가 추가 기소되면 이게 병합된 겁니다. 병합이 된 거라고 쓰면 돼. 병합. 학조 4번은 그러니까 당연히 효력이 미치죠.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이런 병합은 한 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병합된 거니까 병합은 재량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렇지 않더라.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미친다. 그래서 이거 추가 기소 보시고 병합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합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학조 4번까지 볼게요. 오셔서 그러겠다. 여기까지. 환송되면 다시 생긴다. 여러분, 환송해서 여러분, 자, 환송되면 원상 복구되는 거야. 환송되면 다시 생깁니다. 다시 생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건이 항상 나오면 사건 단위이기 때문에, 사건 단위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뒤에 공소장 변경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동일성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에 붙여. 동일성이라는 말 잘 기억하시고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이 이게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 전부에 미치죠. 이건 나중에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돼도 상관없어요. 변경돼도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소장 변경할 때 말씀드릴 거야.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느꼈겠지만 변호사는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있다가 원칙입니다. 됐죠? 사건의 일부는 볼 필요 없고요. 18례 없으니까 안 나올 거고. 병합됐을 때 효력이 있죠. 요 아까 각주 먼저 봤는데 다만 다른 사표에서는 그렇지 않다까지 각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선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선 변호인을 살펴보실 건데 국선 변호는요. 글자 그대로 국가가 선임합니다. 국가가 선임하는데 국선 변호인은 그냥 글자대로 풀이하면 국가가 선임하는 거잖아요. 국선 변호는 국가가 선임하는데 문제는 이 국가가 선임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잡범들을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피땀으로 벌은 돈으로 낸 세금으로 잡범들을 변호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참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국선변의 핵심 뭐냐면 뭐 변호권을 그냥 인정을 해주겠지만 항상 이 국고절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고절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선임하는데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새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둬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법원에 의선정되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하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사기관은 할 수 없어요. 수사기관은 안 되고 법원만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고인만 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피의자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사선변호인이 없을 때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선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고를 절약하기 위해서 법원이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선변호인이 없어야 돼요. 사선변호인이 있으면 국선 선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필요적입니다. 왜냐면 네가 네 돈으로 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선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선변호인이 선임이 됐으면 국선 선임을 취소한다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선변호는 이제 헌법에 있다는 것 정도만 헌법에 규정된 거야. 국선변호 제도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례도 기억하는데 여러분 변호 조력받을 권리는데 여러분 따라서 항상 우리는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변호를 띨꺽 선임만 해주고 되는 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실제 조력을 받으려면 선정만 하면 안 되고 필요한 업무 감독까지 줘야 돼. 법원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빨간색 써야 되겠네. 이 판례는 변호 치시고요. 우리는 변호에 조력받을 권리를 그냥 형식적으로 조력받을 권리만 보장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단지 선정해 주고 그냥 땡값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죠? 감독까지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돼요. 왜냐면 국선 변호인은 내가 선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봐요. 사선 변호인은 내가 선임했으니까 얘가 못해도 내 책임이야.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내가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전 변호는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는 거죠. 내가 선임했으니까 내가 감소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했으니까 법원이 책임져 줘야 돼요. 실제 졸업하니까 내가 선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원이 띨띨 선임했으면 좀 감독까지 해서 해줘야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사전면 다르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판례고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은 당연히 뭐죠? 법원이 선임한다 그랬죠. 요것도 나오는데 법원이 선임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은 요거 판례죠. 법원이 선임하니까 잘 봐요. 영장 실질심사, 체포구속처심사. 여러분 요거는 대단하겠지만 요건 수임 판사. 어쨌든 법관이야. 그 다음에 적부심사, 적부심 법원. 수사단계지만 수임 판사가 등장하다가 이거 이미 수사에서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적부심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으로 수사단계에서도 법관이 등장하면 국선만 선임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예외적으로 법원이 등장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 빼놓고 이건 예외고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등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원칙이고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칙이야. 왜? 법원이 선임하니까 피고인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피해자도 되는데 그게 누가 된다고요? 피해자도 예외적으로 되는 게 어느 거냐면 예외적으로 되는 게 요거 실질심사, 적부심사 이 두 개는 수사단계지만 법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선정하니까. 이해되겠죠? 사전 변호인 있으면 필요 없다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요것만 이제 보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국선 변호인은요 아무 때나 선임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돈 너무 많이 드니까 국선 변호인은 요거죠. 요거 보세요. 33조 별표 3개 치시고요. 요거 되게 중요한데 다음에 어느 한 해의 경우에만 변호인이 없을 때 이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 아래 거 있을 때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는 거죠. 이게 국선 변호이죠.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아니고 뭐 어떤 아무 때나 사선 변호인 없다고 자 마지막에 사선 변호인이 없다고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요 경우 요 6가지 경우에만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 국선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사선 변호인이 없어도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꼭 있어야 느낌 보세요.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되는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법원이. 다시 한번. 국선 변호인은 항상 이게 적용 제한이 되게 중요한데 국선 변호인은 아무 때나 선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아니 지금 정유정 씨인가 살인 걔도 만약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선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사람이랑 변호해주고 앉아 있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 아무 사건이 아니라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뭐라고요?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 누가? 법원이 선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6번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1번부터 5번은 잠깐 1번부터 5번까지는 나눌게. 1번부터 5번까지는 피고인의 방어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방어 능력이 미약한 경우죠. 구속됐을 때. 구속되면 발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방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변호인이 있어야 돼. 구속되면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좀 어려운데, 이거는 불구속이라도,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심리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방어력이 미약한 거예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 이니까 19세는 안 됩니다. 근데 70세 이상, 노령자인데, 여러분, 이것도 70세면, 지금 70세 이상이면, 이 배낭 안 메고 등산 다니신다고요. 전철에서 제가 자리 양보하면 저를 때리고 막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근데 이건 지금 196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90세로 했었어야 되는데, 70세인 거죠. 70세 이상인데, 이상이니까 70세는 들어갑니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니까 19세 안 들어가는데, 70세는 고소면 선임해 줘야 돼. 없으면, 여기 방금 미약이죠. 그 다음에,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 있어야 돼. 모두 장애. 옛날에 농화자라고 말했는데, 장애인 표현을 좀 다듬고 있어요. 뭐, 여러분 절대로 뭐 찐따, 애꾸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되실 분들은. 그건 장애인 비하 발언이죠. 벙어리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청각장 이런 식으로 좀 순화하기 때문에 농화자라는 표현도 사실 장애인 비하 표현이다라고 이제 느껴져 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중요한 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 돼요. 모두 장애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농화제였죠. 근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여러분 여기다 스캔 모두 장애가 있어야 되니까 청각장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 있는 사람은 듣기만 못하시는 거지 말할 수 있으면 여기 들어가지 않으세요.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 말을 못하면, 듣질 못하면 말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수교육이 발달해서 듣지 못하셔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입술 보고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래서 청각장애인인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심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번은 중대한 사건이죠. 중대한 사건인데 단기 3년이에요. 단기 3년. 3년 외워줘야 되고요. 당연히 언제나 법정의 기준인 건 언제나 그런 것이고. 됐나요? 두 가지만 정리할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다 쓸까요? 국선변은 단기인데, 여러분 단국대로, 단국대 3학년. 국선변은 단기야. 단국대학교 3학년. 단국대 있죠? 저 용인에 있나요? 어디 있나? 단국대. 그 다음에 긴급체포. 그러면 함산하면 긴급체포는 3년인데 장기야. 똑같은 3년인데. 그래서 긴급체포는 장기, 긴장, 마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선변은 단기 3년입니다. 이걸 살짝 장기로 바꿔내요. 단기야. 단국, 국선변 단기 3년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좀 더 어려운데, 또는이라고 돼 있어요. 엔드야 또는이야? 또는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단기 3년 이상이거나 또는 사용 무기가 있거나, 따라서 단기 3년 미만이더라도 사용 무기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문 자체가 또는이라고 돼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면 국선변은 가급적 선임하는 게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3년 이상이거나 또는 사용 무기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단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 무기만 있으면 국선변을 선임해 줘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될 것 같은데, 판례들이 나와 있죠. 구속되면 이제 방어 능력이 미약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구속된 데 아닙니까? 이 구속은 당해 사건 구속입니다. 별건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별건. 구속은 항상 사건 단위이기 때문에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를 의미하는 거지, 별건이나 다른 사건으로 했을 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건 단위. 그리고 이미 수용 중인 경우, 이거는 기결이지, 이거는 징역이지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죠.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서 징역 살고 있는 거, 이거는 구속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 좀 어려운데, 여러분 불구속됐을 때는 필요한 사건 아니죠. 그러니까 불구속됐을 때 선정하지 않았어, 이건 적법합니다. 적법하다고요. 왜냐면 구속됐을 때 선정해 주는 거예요. 불구속될 때 선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죠. 재판 다 끝난 다음에 법정 구속했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적법합니다. 적법하다는 거야. 그때는 것은 여러분 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이 필요한 거지, 재판이 끝난 다음에 변호인 필요 없죠. 저는 강사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필요한 거지, 시험을 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거 나왔네? 라고 들을걸? 뭐 이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선 변호인은 필요사가 아니면 선정 안 하고 나중에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는 아무런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위법하지 않다. 이거 좀 어려운 판례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당해 사건이고 재판 중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심신장애. 그럼 심신장애인데, 여러분 이건 항상 뭐죠?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형법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이 심신장애는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가, 객관 자료가 기초가 되긴 되겠지만, 이걸 기초로 해서 반드시 뭐죠?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보고 법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적 판단, 규범 판단이니까 이 자료에 비춰, 소명 자료에 드러나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에만 한정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의사가 미쳤다 이런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얘는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보기에 자료를 보고 이 미쳤는데? 라고 하면 미친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입니다. 물론 이거 이렇게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판단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됐죠? 이거 볼 필요 없고,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아까 말했잖아요. 2년 이상이다 하더라도 무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선 변호인이 있어야 돼요. 변호인이 공판할 수 없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워낙 없으니까 이걸 소개해 놓으신 거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1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요적 판례 사건이었고,
33조 2항부터는 또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순서를 바꿔서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